그러면은 여기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관련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1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고, 요 납세 의무자 가세표준 세율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납세 의무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 가시면 되냐면은,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거기 교재 11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118페이지 보시면 되고, 뭐 혹시 오늘 받은 프린트를 보실 분들은 그 오늘 받은 프린트 거기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취득세 부가징수 프린트 앞 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118페이지 보시고, 자, 교재는 118페이지를 보시고, 자, 프린트는 오늘 받은 프린트 5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보셔야 되는데,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지방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답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를 지방세법 조문에는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하는 자인데, 여기서 등기 등록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추가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저당권, 우리가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기출지문 27회 때 정답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정자가 아니고 근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설명하면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아니고 전세권자인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인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고 저당권자인 채권자입니다. 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이니까. 우리가 저당권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인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고 저당권자인 채권자입니다. 왜?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등기 등록된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는 저당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설정자가 아니고 근자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채권자 대의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우리가 친구을에게, 자, 갑이 친구을에게 담보도 없이 현금 5천만 원을 배우자 몰래 빌려줬습니다. 이 배우자 몰래 친구한테 돈 5천만 원 빌려준 사실 뽀록나면 이혼 소송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들킬 자신 있을 때 몰래 빌려줘야 되지. 나중에 들킬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갑이 우리가 친구을에게 담보도 없이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자, 친구을이 작년 여름에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을이 갚을 생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갚을 생각도 없으면 우정은 이미 금이 간 거고,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채권 확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구을의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등록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 걸 갑이 알게 되었을 때, 자, 이 상태로는 뭡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채권자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걸 공시법 시간에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 부동산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해당된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고, 20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만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부동산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신청한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채권자 대의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대의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했을 때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는 누굽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누구 명의로 등기합니까?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지요. 그래서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의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예요. 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의 등기 시의 세법상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이 채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합니까? 아니요. 자, 채무자가 울산에 있는 계림법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민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채권자 대의 등기하는지를 민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왜 채권자 대의 등기합니까?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가려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가려고 채권자 대의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 등록면허세를 절대로 납부 안 합니다. 왜?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오는데. 그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 등록면허세를 절대로 스스로 납부 안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등록면허세를 누가 납부하냐면은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대신 납부해요. 왜?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채권자 아닙니까? 지금 당장 채권 확보 못하면 이 돈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대납을 하고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갈 때 대신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채권 금액으로 같이 청구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현실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채권자 대의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등록면허세 가세표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124페이지입니까? 예, 교재 124페이지. 그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 시의 표준 세율 해가지고 그 세율을 정리한 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가세 표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요걸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하기에는 뭔가 좀 거시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받은 프린트 보십시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5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프린트 5페이지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제가 이제 미리 좀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민법 실력, 등기법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3월달, 4월달 민법, 등기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5월달에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가세 표준이 등기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요게 우리 시험에 어느 정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가세 표준이 등기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민법, 등기법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등록면허세가 시험에 나오면 100%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물어보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앞에다가 우리가 부동산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가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가세 표준은 해당 부동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왜 그런지 등기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가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들은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을 해당 부동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왜?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가세 표준은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하고 민법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공시법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에 설정 등기한다고 배우셨지요. 우리가 지역권은 성역지에 설정 등기하지요. 자, 그런데 지역권은 성역지를 위한 등기가 아니고 요역지를 위한 등기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지역권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역권은 성역지에 설정 등기를 하지만 성역지를 위한 등기가 아니고 요역지를 위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은 성역지 가액이 아니고 요역지 가액입니다. 왜? 성역지를 위한 등기가 아니고 요역지를 위한 등기니까. 지역권이 뭔지를 생각해 봐요. 자, 민법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지역권이 뭔지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자, 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을 소유 비토지는, 우리가 을 소유 비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아니한 명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아니한 명지라 합시다. 자, 그래서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지만 갑 소유 A 토지 일부를 이렇게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럼 이때 을 소유 토지가 뭡니까? 요역지고, 우리가 이 요역지를 유지,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요 땅, 요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를 유지,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은 성역지에 설정 등기합니다. 우리가 지역권은 성역지에 설정 등기를 하지만 성역지를 위한 등기가 아니고 요역지를 위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은 성역지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요역지 부동산 가액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 자, 이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입장부터 잘 정하셔야 됩니다. 자, 봐요.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지. 채권. 자, 봐요. 다시.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이었지.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이 돼본 적이 저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일반인들이 이걸 뭡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자꾸 저당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입장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여기 있네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아니고 저당권자인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채권자니까. 자,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자, 채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돈 안 떼려고,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채권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가세표준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이 원칙입니다. 왜?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이해한 등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거 안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자, 요것도 지금부터 자,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채권자 입장에서 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합니까? 왜? 채권 금액을 강제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강제로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부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위한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가세표준은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이 원칙입니다. 왜?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위한 등기니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을 전세 보증금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거나 기억을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전세권은 웬간해서는 안 물어보고요. 자, 임차권을 가끔씩 물어보는데, 자, 낚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임차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와 임차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가세표준이 다르다라는 걸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을 가세표준으로 하지만 임차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상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임차권을 설정 등기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는 0.2%입니다. 그럼 이때 등록 면허세는 임차 보증금을 가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 가세표준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300만 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0.2% 부과됩니다. 그럼 세금 얼마만 내시면 됩니까? 300만 원에 0.2% 얼마? 6천 원. 6천 원만 납부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면 뭡니까? 전세권하고 싹 바꿔서 물어봐요. 이렇게 싹 바꿔놓고 물어봅니다. 왜? 헷갈리라고.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는 건수를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상세히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요거
보충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이 등기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자,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등기부상 권리 변동은 없고 표시만 변경하는 등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상 권리 변동 없이 표시만 변경하는 등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 봐봐요. 저당권 말소 등기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까? 권리 변동 없잖아요. 권리 변동 없이 등기부상 표시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가볼게요.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처럼 우리가 등기부상 권리 변동 없이 등기부상 표시만 변경하는 등기는 건수를 가세 표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 한 건당 6,000원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에서 알고 계셔야 될 거. 등록면허세의 가세 표준은 어떻게 된다? 등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금방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보셔야 되는데, 자, 교재는 12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124페이지인데, 그러니까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프린트는 그 조금 전에 보던 그 등록면허세 가세표준 정리 프린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는 조금 전에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을 정리한 프린트 왼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지, 뭐 선박, 자동차 등록면허세 몰라도 되고, 등록면허세 중과세 몰라도 되고, 부동산 등기 표준 세율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은 자, 세 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등기부 갑구에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냐, 등기부 을구에 등기를 하는 소유권 등기를 제외한 각종 등기냐, 그 다음에 주로 표제부에 등기하는 건수를 가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이냐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크게 세 수로 구분됩니다. 자,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지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표제부에 등기하느냐, 갑구에 등기하느냐, 을구에 등기하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크게 세 수로 구분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등기부 갑구에 등기하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등기부 갑구에 등기하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증여에 의한 취득이냐, 유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진다고 읽어만 보시면 되지,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일부러 기억 안 하셔도 되냐면은 그 이유는 요 옆에 있네요. 봐요.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가지고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요.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율이 중개 실무에서 전혀 필요 없는 세율이에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개정된 이후 여기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읽어만 보시면 되지 굳이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개 실무에서 필요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 이후로부터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필요 없는 걸 왜 법에다 필요 없는 세율을 왜 법에다가 정해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필요 없는 세율을 왜 이걸 법에다 정해놨냐면은 그 이유는 여기 있네요. 20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만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면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거든요. 이때 세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취득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율을 아직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면 2021년에 중개업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2021년에 중개업을 시작하면 이 세율은 필요가 없는 세율 아닙니까? 왜? 201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 실무상에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99%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제외한 각종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몇 프로인지는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그 세율이 똑같습니다. 얼마? 1000분의 2, 0.2%.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제외한 각종 등기, 구체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세율이 몇 프로인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1000분의 2, 0.2%.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났을 때 세 가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났을 때 세 가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세율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1000분의 3, 0.3% 이렇게 물어봐요. 0.3%가 아니고 0.2%. 그러니까 세율이 정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는 세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 0.2%를 부과하지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말소 등기는 1000분의 2, 0.2%가 아니고 한 건당 6,000원 부과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각종 권리의 설정 및 이전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다르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깜빡하시면 안 되냐면은 여기를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가등기 시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시는 세율은 0.2%, 첨부는 1호, 세율은 같은데 가세 표준이 다르다는 거, 요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프린트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가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는 채권 금액이 아니고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0.2%예요. 자,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시의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에 대하여 0.2%입니다. 시험장 가면요, 이 둘을 싹 바꿔놓고 장난을 쳐요.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경매 신청 시의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2의 세율로 등록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풀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세율만 보고 맞닥하고 집에 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0.2%를 부과하지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에 대하여 0.2%. 그러니까 세율은 같은데 가세 표준이 다르다는 거, 이걸 깜빡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건수를 가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인지는 우리가 10분 전에 보셨습니다. 자, 갑니다.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처럼 등기부상 권리 변동 없이 표시만 변경하는 등기는 건수를 가세 표준으로 하고 등록 면허세 얼마 부과합니까? 한 건당 6,0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우리가 1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이기 때문에 면세점 제도는 없고 최저 한세를 두고 있다 그랬지요. 그 최저 한세가 얼마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최저 한세가 얼마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 최저 한세하고 차량 등록 시 최저 한세하고 법인 등기 시 최저 한세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등록 면허세가 시험에 나오면 오로지 부동산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등기 최저 한세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되고 부동산 등기 최저 한세가 얼마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의 계산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6,000원 징수한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징수한다. 요게 포인트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장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 면허세의 산출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봐요. 틀렸지.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 징수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 부동산 등기 시의,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 표준 세율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데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까 취득세에서 살짝 봤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까 취득세에서 우리가 세율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세건자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표준 세율과 고정 세율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지방세는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법에 정해놓은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다르게 부과할 수도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거,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을 조례 규정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 세율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등록면허세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것들은 설명 다 드렸습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2011년 법 개정 이후 등록면허세는 딱 네 군데 물어봤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관련 내용, 가세표준 관련 내용, 세율 관련 내용, 이렇게 2011년 법 개정 이후 등록면허세는 네 군데만 물어봤지 나머지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네 군데만 보시면 되지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 이후 등록면허세는 네 군데만 물어봤고 등록면허세는 출제되면 한 문제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이야기 전부 다를 보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군데만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그 진도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우리가 1, 2월은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까지만 설명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조세 총론 양도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 2월 진도는 오늘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면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오늘 수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수업이 좀 이렇게 중간에 좀 휴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수업이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 2월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우리가 이제 3, 4월 진도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3월 달, 4월 달 진도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우리가 1, 2월 강의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3, 4월 강의는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먼저 설명드리고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요 순서대로 3, 4월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원래 이제 제가 계획하기는 요 취득세 세율, 취득세 부가징수 등록면허세를 2시간 만에 마무리 짓고 요 보유 관련 조세를 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핵심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제가 왔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다 보니까 좀 호흡이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좀 시간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마무리 짓고 우리가 2주 후에 오시면은 보유 관련 조세부터 3월달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4월달에 한 주 보강을 좀 잡겠습니다. 4월달에 한 주 보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2주 후에 오시면은 요 보유 관련 조세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럼 이제 4월달에 양도 관련 조세하고 취득 관련 조세를 보셔야 되는데 4월달 2주 가지고는 이게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좀 코로나 사태 좀 진정되면 그 4월달에 그 하루 보강 날짜를 잡아가지고 요 4월달에 양도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그러면 2주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가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뭐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요. 운전해서 다니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요.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로 다른 거 안 만집니다. 딱 집에 나올 때 가방 메고 딱 와가지고 다른 데 손 절대로 안 대고 이렇게 기차 타면은 제가 뭐 의자 이런 거 안 만지고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31번 환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제가 걸리면 걸렸지. 저는 31번 환자가 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심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31번이 되는 일은 아마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2주 후에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